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들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레바논 상공에서 이뤄졌고 목표물은 이란군 무기 창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망에 따르면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헤즈볼라에 대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모니터는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헤즈볼라 선제 공격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수개월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이들리브 지역 반군 최전방 지역에 대대적인 공중 공습을 가해 해당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구호단체는 양국의 전투기들이 인근 민간 지역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시 방향으로 또다시 로켓포가 발사돼 몇 시간 뒤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자 지구 어업구역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NN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가자 지구에서 스데롯 방향으로 로켓포가 발사돼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여성 1명이 대피소로 가던 도중 부상을 입어 인근 에슈켈론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남성 1명은 쇼크 증세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된 후 몇 시간 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북서부 무장단체 주둔 지역의 대응 공습을 감행했고 이후 성명을 통해 하마스 무기 제조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폭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발생한 로켓 공격에 대한 배후를 자처하는 무장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조정관인 카밀 아브로쿤 소장은 이날 밤새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해안 어업 지역을 10해리까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인 바하 아부 알 아타를 암살하는 것으로 시작한 블랙벨트 작전 이후 이 같은 징벌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이번에 또다시 추가 조치를 가했습니다. 한편 12월 18일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로 카타르 특사가 가자 지구를 방문해 구호 물자를 전달하면서 2020년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원조 계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모하메드 알 에마디 카타르 특사가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옆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들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레바논 상공에서 이뤄졌고 목표물은 이란군 무기 창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22일 저녁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방공 시스템이 미확인 미사일을 목표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매체의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다마스쿠스로 미사일이 날아왔고 폭발 소리가 들렸다며 이스라엘군의 마지막 다마스쿠스 공습은 지난 11월 이란 혁명수비대 목표물과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하마스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시리아 수도에 대한 공습은 레바논 상공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공습 목표는 시리아 중부 T4 공군기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다마스쿠스 외곽 아크라바 지역에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 것을 토대로 목표물은 이란군의 무기 창고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에서 폭발이 3번 발생했다며 해당 미사일의 목표물은 시리아 정권과 이란군 주둔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공습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아랍계 소식통은 이번 공습으로 인한 부상자는 1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나 통신은 다마스쿠스 공습 바로 직전에 시리아 해안 도시 자블레흐에서 방공 시스템이 무인 항공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300차례 이상 시리아 내 이란군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시리아 내 이란군이 이스라엘 골란권에 로켓포를 발사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 수십 곳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망에 따르면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헤즈볼라에 대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모니터는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헤즈볼라 선제 공격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모니터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21일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시기와 상황이 선제 공격 옵션을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그의 복잡한 현재 상황은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지만 헤즈볼라의 정밀 미사일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감행은 얻을 것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알모니터가 인용한 12월 15일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심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알모니터는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중 해당 문구는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불을 붙였고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추측에 쓰나미를 촉발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알모니터의 분석에 따르면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야곱 아미드로로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네타냐후 내각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아미드로로 소장은 우파로 분류되지만 모험하지 않고 자제력을 보이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는 명성을 얻은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알모니터는 그런 아미드로로가 당사와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헤즈볼라에 대한 두 가지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했고 한 번 더 실수를 감행하게 되면 대대로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는 질문에 아미드로로 전 보좌관은 첫 번째 실수는 1차 레바논 전쟁 이후 군을 레바논에서 철수시켜 헤즈볼라가 위험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아미드로러는 이스라엘이 2차 레바논 전쟁 이후 안보리 결의안 1701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헤즈볼라는 거의 괴물 같은 크기로 자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헤즈볼라가 이렇게 많은 로켓과 정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스라엘 영토 크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없고 현재 분수령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 시기에 대해 아미드로러는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기간 동안 공격을 한다면 베니 간츠와 조율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선제 공격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고위 국방 논평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다수의 안보 관계자들은 선제 공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알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창설 이후로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며 핵 개발 시 해당 규정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모니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2020년에 정계를 떠나게 될 네타냐후 총리와 젊어서 기운이 넘치는 안보 강경파 납달리 베네트 신입 국방부 장관이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수개월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이들리브 지역 반군 최전방 지역에 대대적인 공중 공습을 가해 해당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구호단체는 양국의 전투기들이 인근 민간 지역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22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서부의 마지막 반군에 대해 또다시 공격을 벌였고 해당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넘게 이어져 온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다수의 피난민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리브주 남동부 민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중공습으로 시작된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는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를 만들었던 시리아 반군의 최전방 지역을 무너뜨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군과 시리아군 전투기들은 마하라트 알 루만 지역 공습을 강화했고 해당 지역 주민 수천 명이 공습을 피해 터키 국경 지역으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 활동가들은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도시를 탈출하던 민간 차량 행렬을 공습해 검게 그을린 사체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의 진위는 파악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지역의 구호단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여성 3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21일에도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이들리브 동부 샤라케브 도심 시장을 공습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습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시리아 정부군은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알카에다에 물든 이슬람 무장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군에 따르면 정부군이 북서부 지역 20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점령했고, 터키 감시 초소 12곳과 인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구호단체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로 2017년 4월 이후 이들리브 지역에 50만 명이 피난을 떠나 해당 지역은 유령 도시가 됐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공습이 지속되자 러시아군과 이스라엘군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올 8월과 9월, 12월 초 시리아 내 시아벨트에 대한 공습을 시도했으나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비상출격해 해당 공습을 막아 영내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군은 최신형 스텔스기를 비롯해 S-400 방공 시스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공격 헬기 등 신형 무기들을 시리아 내에서 잇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스텔스기인 수호이 57의 모든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수호이 57 스텔스기를 지난해부터 시리아 내에서 전투 임무에 투입했으며 2028년까지 76대를 군에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